저는 멘토 선생님께 이메일을 쓸 때 친애하는 누구라고 시작합니다. 대화할 때는 이름을 부르고요. 영어 표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양적인 스승-제자 관계를 피하려는 저의 의도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스승이세요. 영적 차원과 신비주의 테크닉에 입문시켜 주셨고 특히 제 삶의 목표가 어센션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저의 성장을 지켜보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무척 깊습니다. 그럼에도 스승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난리법석 때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이런 태도가 단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저의 방법론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힐러로 개업을 한 초기였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라며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대체 뭔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힐러가 되기 위해 왔다라는 한 문장이 눈에 꽂혔습니다. 당시 저를 지지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은 주위에 없었어요. 낯선 이가 보낸 힐러라는 한 단어에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몇 달 후에 선생님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한다. 나와 수업을 하겠느냐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면을 했고 선생님이 채널링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선생님은 제 가족 이야기를 훅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혼자 고민하고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슈였거든요. 당황한 나머지 대답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채널링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육체에 거하는 영혼입니다. 그 일들이 당신의 영혼을 훼손할 수 있나요? 그냥 마음 안에서 축복하고 내려놓으세요. 누군가를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여정을 가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로도 당신은 분노가 있나요? 라는 류의 질문을 다짜고짜 던지면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다며 어찌 보면 뻔한 조언들을 채널링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당시 제게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치유란 어찌 보면 누구나 아는 뻔한 말들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애정과 인내심을 갖고 동행해주는 작업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평생 고통스러워하던 내면의 잔재들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 결과가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물론 채널링이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죠. 저는 어떤 치유법이나 테크닉, 영적 메시지에 대해 의심도 하지 않지만 믿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유심히 체크한 뒤에 제 주관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사랑과 힘을 북돋우는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 나는이라는 주어로 말하면서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나에게 가볍게 권유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너는이라는 주어로 듣는 나에게 강요하는가.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치유법이고 수행법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선생님과의 개인 수업을 그 후로 7년간 지속했어요.
제 스타일의 공부랑 힐링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놀라운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게 되더군요. 특히 DNA 활성화라는 테크닉이 2010년대 이후 서구에서 새로운 치유법으로 부상하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았던 행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은 국제적인 명망가가 되셨어요. 선생님과 저의 관계는 2018년에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제3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갔더니 여러 나라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제가 곧 어센션을 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공표를 해두신 것이었어요. 또 어머니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면 어센션 의식을 치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의 얼굴에 당신의 첫 제자에게 서프라이즈를 선물한다는 설레임과 자랑스러움이 엿보였어요. 저는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내내 몸이 힘들었고 며칠 후에는 바닥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다들 걱정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선생님은 분위기를 진정시켜 주느라 마하 쿤달리니 12단계가 활성화되는 중이다. 자신이 어센션하고 신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이니 여기 누워있게 하라고 메타트론이 그러신다 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해맞이를 보러 갔을 때 저는 높은 데 올라가지 않고 혼자 멀뚱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듯 제 옆에 앉아서 지금 당장 어머니를 용서하고 하나임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너 안에 분노가 있다고 한다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를 진실로 인정했어요. 그럴수록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요구에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9박 10일의 마지막 날이 되자 결국 전체 분위기로부터 저 혼자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나에게 어센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붙잡고 있었어요. 마침내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호텔방에 앉아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소개하고 싶습니다. 1. 어센션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 무엇의 이름으로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 더욱이 내가 어센션을 한다면 나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지 누가 날짜를 알려줘서 그날 이루어지고 말고 한다는 사실에 흥미가 들지 않는다. 나는 흥미와 본질의 차이를 구별해 두겠다. 앞으로도 헷갈리지 않도록. 2. 나는 여성 힐러이다. 선생님의 의도는 진심이다. 그는 내가 본 가장 겸손하고 다정하고 헌신적인 선생이지만 자신이 가진 문화적 경험에 대해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남성이기도 하다. 3. 그 어떤 이름으로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누군가와의 인연을 사랑과 일치의 의식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더구나 상대가 어머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마지막 숙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아킬레스건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나의 이런 약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 조건 없는 지지를 무한히 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런 문제를 쉽게 넘길 수 있었더라면 뭐하러 그토록 지루하고 참담한 힐러의 길을 묵묵히 가겠는가. 나는 가정 안에서 사랑의 불가능성에 절망하고 나를 희생해서 보완하려 노력했으며 죽음 직전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못했다. 물론 부모님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각자의 삶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불가능한 상태로 삶을 이어왔음을 안다. 그래서 나에게 삶이란, 인간의 실존이란 큰 슬픔이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강요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강요받고 비난받았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책임, 잔인한 상처들을 보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대신하려고 노력했다. 동생들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 두려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직면할 때 꿈에서조차 억장이 무너졌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애어른의 비극을 나는 잘 안다. 힐러로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의 비극은 대물림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가? 요구를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한 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눈물 속에서 겨우겨우 피어나는가? 혹독하고 외롭기에 누군가가 나 좀 도와줬으면, 내가 틀리지 않다고 말해주었으면, 아니 틀려도 괜찮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도 괜찮다고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나를 지켜보며 박수 쳐주었으면 얼마나 바랬던가. 이런 이해가 내 어센션 여정의 기본 서사이고 힐러로 사는 원동력이다. 4. 스승이란 무엇인가? 나는 선생님을 신뢰한다. 다른 학생들의 순도 높은 열성도 인정한다. 나는 그들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오래도록 절을 했다. 거기까지다. 그가 얻은 방법은 그의 것이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간다. 끝까지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스스로 정리하고 온전한 자기 책임으로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선생이 되겠다. 5. 어센션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센션, 깨달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냥 끝없이 성장하는 내적 여정일 뿐이다. 어느 순간 비상한 도약이 있겠지만 그래 보아야 무한한 여정의 한 국면들일 뿐이고 그 순간에 뭔 대단한 것을 이뤘다고 해봐야 뒤돌아서면 낡은 감정과 생각의 패턴이 수시로 되돌아온다. 고로 나에게 어센션이란 영원히 상승적인 ever ascending 하는 삶의 태도다. 또한 치유가이자 영성가로서 온전히 솔직한 모습으로 남고 싶다. 대단한 스승에게서 배우고 어딘가 신비로운 장소에 가서 특별한 선언을 얻거나 의식을 치르면 내가 대단한 무엇이 되는가? 다른 클라이언트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뭔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내 방구석에서 얻고 내가 보살행을 한다면 내 일터에서 할 생각이다. 이렇게 일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한 참석자가 내 방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누구나 자기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안다며 자기 또한 남편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센션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속도로 갈 것이다.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해탈이나 신의 이름으로도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내가 이렇게 말해서 기쁘다고 하더군요. 그 잡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선생님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무례함을 사과드리고 제 입장을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요. 선생님 역시 이해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수업도 우리의 관계도 뜸해졌습니다. 몇 달 혹은 1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과 하신 워크숍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있는 몇몇 대목에 감동했습니다. 어센션은 지속적인 여정이고 끝없는 과정입니다. 여러 차원의 영혼의식을 통합할 수 있을 만큼 감정체가 발전하도록 반드시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높은 차원을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지식, IQ, 재능도 영성의 천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집중적인 끈기와 지속적으로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힘,
겸손한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셨더군요. 선생님과 저는 어떤 이해를 비로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죠. 여전히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본인의 영혼과 창조주께 헌신하시겠죠. 가끔씩 안부를 여쭙고 지난 시절의 깊은 인연과 가르침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종종 배울 예정입니다. 그날 저는 메일에 답장을 쓸 때 친애하는 마스터 누구로 첫 문장을 시작하였습니다.